안녕하십니까. 현대서포럼 대표 이성기입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951년 2월 21일 국군과 미군 총반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 장군이 산마치 전투하고 지평 전투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중공군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국군을 총 반격을 시킨 거죠. 그래서 1951년 2월 20일 오전 8시 유엔군은 총 반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미 해병사단은 원주 중공군 66군을, 미 구군단은 이천과 양평에서, 국군 육사단과 영27여단은 지평리에서, 미 10군단은 평창에서, 국군 3군단은 정선에서, 국군 이렇게 1군단은 강릉에서, 미 1군단은 한강에서 일제히 반격이 시작됐죠. 이제 38선 밑에서 38선 북쪽으로 이제 반격하는 것입니다. 미 3사단은 3월 15일 서울을 탈환했어요. 아주 그냥 쉽게 탈환했어요. 그리고 3월 24일 의정부를 탈환했고, 국군 1사단은 구파발과 금천을, 3월 23일에는 문산까지 중공을 몰아냈습니다. 3월 27일 미 1군단은 포천, 동두천을 중공을 그냥 강탈을 해버렸죠. 중공군은 4차와 5차 공세를 하였으나 국군과 미군은 이를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4차, 5차 공세로 미군과 국군은 중공군의 한계점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먼저 군인들이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실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급이 이렇게 지급이 잘 안 되고 실탄이 지급 안 되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그냥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51년도 4월 12일 미군과 국군은 38선 중공군의 인민군을 38선 넘어 20km까지 밀어냈어요. 철원, 평강, 양구, 화천, 간성까지. 간성이면 속초에서 저 위에 고성위에까지 지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38선이죠. 그러니까 속초 위에 간성까지 몰아냈습니다. 국군 1군단이 원산까지 북진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동해안은 국군 1군단이 이제 중공군으로 싸움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간성에서 이제 원산까지 막 함흥까지 밀고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담 장소가 개성이기 때문에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미군이 평양까지 간성 원산까지 함흥까지 나진까지 청진까지 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을 할 때 개성에서 하지 말고 저 싱가포르나 아니면 대만이나 아니면 이렇게 괌이나 오키나와나 일본 그렇게 전쟁 지역이 아닌 딴 데서 회담을 해야지, 전쟁하는 데서 개성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권한을 전부 다 미군 사령관한테 50년도 7월 17일 날 다 이양을 할 때 사령관은 미군이 하고 부사령관은 국군 중에서 국군 대표가 하고, 그래서 둘이 의논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전부 다 메가더 사령관한테 다 위임을 하고, 국군은 이렇게 군단장이나 사단장 같이 명령을 하면 명령 받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사령관이 미군이고 부사령관이 국군이라면은 개성에서 회담을 못한다, 괌이나 오키나와나 다른 나라에서 해야지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개성에서 못 오도록 해야 되는데, 개성에서 하는 바람에 평양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북진해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사를 연구를 하고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고려 때, 현종 때 거란에서 1차, 2차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렇게 고려가 어려움을 당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했잖아요.
뭐 공주까지 피나는 것이 아니라 나주까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감찬 장군이나 강조는 그때 뭐 안 되지만 강감찬 같은 사람들이 서희 같은 사람들이 1차, 2차 전쟁을 연구를 해가지고 3차 전쟁 때는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병력을 훈련시키고 국가가 뭉치고 현종도 뭉쳐가지고 3차 작전에는 완전히 거란군을 그냥 작살내버려가지고 귀주에서 강감찬 이렇게 장군이 대첩을 해서 우리나라 4대 대첩 중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배워서 잘 준비를 했으면은 병자호란 때 그렇게 안 당하죠. 근데 임진왜란 때 공부를 안 하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병자호란 때 그렇게 그냥 인조가 삼전도 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9번이나 쳐박고 그냥 이렇게 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이나 고종이나 민비도 이렇게 병자호란 때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해가지고 무기도 개발하고 병력도 이렇게 군인도 한 5만 정도 만들고 그리고 튼튼하게 쓰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을 들고 이모곤란 때 궁궐이 점령되고 그리고 갑신정면 때 궁궐이 다 점령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서 교훈을 안 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 교훈을 찾아서 거기에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우리가 중공군이 공격한다든지 일본이 공격한다 소련이 공격해도 방어할 수 있고 북한 같은 그런 나라 하나를 방어를 못해갖고 지금도 미국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두는데 연구한 사람이 없잖아요. 인해전술 때문에 메가더가 졌다. 그러는데 전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도 않고 연구도 않은 사람들이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인해전술 갖고 지금 합니까? 무기 갖고 오죠. 인해전술 같으면 뭐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실탄이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참 그래서 유교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해 두는데 유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은 한국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한국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 트루먼 대통령이 38선 이북의 20km 이상은 북전이지 못하게 그냥 유엔군 사령관한테 리찌웨이 장군이나 유엔군 사령관한테 명령 내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메가더가 참 그냥 청천까지 북한까지 압록강까지 해서 한국을 통일하겠다. 그래서 참 국민한테 시카고 가서 당신의 이제 미군 장병들은 곧 성탄절까지는 돌아올 거다 했는데 허풍치고 거짓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싸움을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덕천에서 삼소리에서 미 2사단 한 4,000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트루먼 대통령 어떻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휴전해가지고 조용히 끝내버리려고 그러지 한국에서는 싸움을 더 하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38선 이북에 20km까지는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 내려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통일을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51년 4월 중순 미군과 국군은 중공군을 일제 38선 이북으로 이제 몰아내버렸어요. 중공군은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여 전사들이 아사 상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남으로 남침할 수도 없고 그냥 몰살당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팽덕회는 참 고민이 컸습니다. 51년 5월 26일 국군 6사단은 화천 저수지 쪽을 차단하고 용문과 양평, 청평, 가평에서 중공군 제2군, 제25군, 27군, 60군, 63군 등 화천 저수지를 몰았어요. 이 말이 그러지 일개 군은 3개 사단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면은 3, 5, 15, 15개 사단, 15만 명을 그냥 일개 사단이 국군 일개 사단이 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천 저수지 쪽으로. 이건 전쟁 역사 이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요. 중공군 60군 소속 180사단은 가평 가면은 북배산에 있어요. 거기서 사단장 한 명만 바다지 썰어서 도망갈 정도 되고
이렇게 사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군이 그냥 화천 저수지권방으로 몰려가지고 국군 육사단, 그러니까 1사단에 의해서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보면은 북진할 때 조금만 잘했으면은 중공군에 대해서 알아서 준비했으면 벌써 통일할 건데, 무슨 인해 전술로 뭐 해서 뭐 매가다가 꼼짝 못했다, 그런 알지도 못하는 헛소리만 하는 거 보면은 참 뭐 우익도 한심을 쓰요. 우익들은 다 뭐 편견이 심해요.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했으면은 그건 잘못했다 승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승복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잘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익을 지지를 해야 앉죠. 꼴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편견이 너무 심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우익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공군 60군 소속 184단은 가평 백두산에 있는데 사단장만 바닥시 살아서 갈 정도로 너무 약해요. 이런 약한 중공군에 의해서 북한에서 미군과 국군이 이렇게 도망해서 통일을 시키지 못한 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승 기념으로 화천 저수지를 파라오라고 명령했어요.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29,000명이 이제 죽고 포로가 3,000명이 됐습니다. 국군 피해는 170명, 그리고 부상자가 490명, 실종이 33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먼이가 조금만 밀어주고 회담 장소 개성만 했으면 맞아 우리가 통일할 건데, 너무나도 잘못해갖고 이렇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탈북자들 32,000명이 왔잖아요. 그 탈북자들 북한 넘어서 중공을 거쳐서 라오스나 이렇게 베트남 거쳐서 한국에 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김일성만 위한, 김정일만 위한, 김정은만 개인 숭배, 개인만 위해서 있는 나라잖아요. 김씨왕조 얼마나 북한 사람들의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이때 그냥 통일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좌파들은 그래도 그냥 김일성이 좋고 김정은이가 좋고 김정일이가 좋다고 그냥 북한은 도와주자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인가 할 정도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